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주변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터줏대감처럼 오래된 빵집이 하나씩은 있었는데 요즘엔 그 자리를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대신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가끔 어린 시절에 먹던 빵들이 유난히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빵 모양은 좀 투박하지만 그 맛은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일부러 예전에 살던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학창시절에 자주 가던 빵집이 남아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크림빵 하나를 사서 한 입 먹어봤는데 이상하게 예전에 먹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입맛이 많이 변한 걸까요? 그런데 그런 제 속내를 눈치챈 주인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빵 맛이 예전 같지 않지. 근처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긴 뒤로는 영 그 맛을 내기가 힘들어.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주변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긴 것과 이 집 빵 맛이 달라진 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자주 먹던 빵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것이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빵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진열이 되어 있다 보니 식고 말라버려서 그 맛이 덜했던 거죠. 반대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신선한 재료로 계속해서 빵이 만들어지니까 손님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태 효과는 1960년대 말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라는 구절에서 착안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 효과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개인 파일 공유 사이트, 포털 사이트, SNS 업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 수입니다. 이런 인터넷 사이트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정보가 급격히 늘어나고 정보가 증가할수록 사용자는 점점 더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 전문가 로버트 맥칼프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구성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용자 수가 10명에서 100명으로 10배가 늘어날 경우에 그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 무려 100배나 증가한다는 것이죠. 사용자들이 모일수록 그 가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이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몸집이 커지지만 사용자가 적은 곳은 그나마 있던 회원들마저 활동을 하지 않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마태 효과가 흔하게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 효과가 반드시 기업 간에만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네요. 개발도상국 출신의 뛰어난 인재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자신들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의 인재가 모이는 선진국은 점점 더 부강해지고 몇몇의 인재마저 떠나버리는 개발도상국은 발전이 어렵게 되죠. 이런 현상은 국가적인 차원의 마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태 효과,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를 누진 과세하는 것이죠. 소득 많은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유한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의미의 마태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마태 효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보다 앞서 치고 나가는 경쟁자와 확실하게 차별이 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진정한 부자는 대부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수성가했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